흔히 사람들이 왜 그토록 호텔에서 자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인적이 드문 넓은 해변을 거니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플한 정리법으로 우리가 비우고 정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책에서 비우고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정리를 하고 비운다고 하지만 그러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물건이 채워지고 그로 인해 쉽게 어지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깨끗한 상태를 실제 온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인 곤도마리에도 물건을 비울 때 파격적으로 물건을 비워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확 달라진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건을 비우고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물건을 비우면 실내는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늘 물건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깔끔하게 정리된 방은 시각적인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이야말로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편안과 휴식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쉼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파고든 무질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준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무질서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점점 감각은 무뎌지고 피로는 더해가고 모든 것을 되는 대로 흘려보냈다는 후회와 상념, 죄책감 등으로 무질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더해질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물건은 모두 치워버려야 합니다. 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10배는 더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무질서와 불편함의 문제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무질서의 원인은 지나친 소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곳은 두세 번 손을 대야 물건을 찾을 수 있고 질서 정형함에서 오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질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온갖 잡동사니가 쌓이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좀먹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잡동사니들로 꼼짝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숨막힐 정도의 압박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의 가치는 접근 가능성과 그 활용도에 달려 있어서 어떤 물건이나 일이든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무질서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이는 끝없이 악순환의 고리와 같아서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질서는 더 악화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며 잡동사니는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불필요한 가행을 모두 없애는 일은 어쩌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정리된 실내는 더 세련되게 보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보헤미안풍의 잡동사니를 늘어놓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집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련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물건에 파묻히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가구나 예술품, 장식품 등과 같이 그곳에 놓인 물건에 따라 세련된 공간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먼저 눈길을 끄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야 합니다. 집은 박물관이 아니고 일상용품들은 진귀한 물건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치면 모든 것, 심지어 아름다운 것마저 추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 누가 베르사유 궁전보다 과하게 장식된 곳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이러한 정리된 실내는 더 단순하게 보입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 최소한의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을 소박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참고 견뎌야만 하는 가난일 뿐입니다. 심플하게 살자는 것은 모든 물질적 편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볍고 좀 더 깊이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무심코 소비하거나 주위 환경에 압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심플함이란 그저 흰색의 해벽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꾸민 실내 인테리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심플한 삶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낭비하지 않으며 좋은 것들을 골라서 취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들은 피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무엇이든 소유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방과 더 손댈 것 없이 깔끔한 집도 결국 여기에 해당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왜 그토록 호텔에서 자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인적이 드문 넓은 해변을 거니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여행을 하는 동안 따로 해야 할 일이나 걱정거리가 없고 여행용 트렁크 말고는 달리 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치워서 주변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그 방의 중심을 차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싶다면 그 물건 주위에 빈 공간을 두시면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즉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아끼는 물건만 가지는 데에서 진정한 단순함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물건을 비우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가구로 꽉 찬 집이 아늑한 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푹신한 큰 소파 한두 개와 밥도 먹고 일도 할 수 있는 탁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가구를 모두 치워보면 어떨까요? 혹 흰색의 모던한 실내가 초라하게 여겨진다면 호텔 로비에서 봄직한 커다란 문양의 짙은색 양탄자 하나만 깔아도 실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 신문과 따뜻한 차 한 잔, 커다란 평면 텔레비전 하나 정도면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이 정도만으로도 그동안 공간과 정신을 어지럽히던 낮은 탁자며 콘솔, 자질구레한 장식문과 잡지바구니 등 잡동사니 위에서 벗어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 매일매일을 제대로 살 수 없다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적게 소유할수록 더 소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물건을 덜 가지면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이 줄어들고 벽장이나 창고, 가방 속이나 서류 더미에서 무엇을 찾아내느라 낭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삶의 리듬이 늦추어지면서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즉, 균형을 잃지 않고 필요에 시달리거나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즐기면서 일정표에 적힌 대로 숨가쁘게 움직이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물건만 놓인 여백에 있는 집에서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걱정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지나친 소유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수리를 받아야 할 커피포트, 작동이 멈춘 프린터, 생각 없이 사들인 불필요한 물건 때문에 생긴 빚이나 대출, 매달 적어야 하는 가계부, 각종 수수료, 보험, 주차장이나 창고 임대료, 온갖 물건의 관리와 유지 보수. 이렇듯 우리는 소유를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걱정거리에 늘 시달리며 지쳐있지는 않은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소유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그것을 살 때 치른 비용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렇듯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비우기로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평안은 놀라운 만큼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모든 가행은 우리의 지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원인이자 그 결과가 됩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에너지에서 비롯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영역에 속한 것들에 에너지를 쏘아붓다 보면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개인의 태도와 감정, 지성과 심리, 영성 등과 아울러 유체적 부분까지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는
파장을 일으켜 그를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비움은 이미 우리 안에서 잠재된 에너지를 배가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지 않은 삶은 우리에게 에너지, 즉 생명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제약하거나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즉 필요 이상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건을 비우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택에 있어서의 필요와 선안에 있는 물건의 가치 판단을 통해 단순한 선택으로 행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일례로 화장품이 적을수록 화장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식기장이나 옷장에 꼭 필요한 물건만 넣어두면 선택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모릅니다. 우선 한 가지 작은 비법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지에서 읽고 싶은 기사, 사고 싶은 물건, 요리하고 싶은 레시피를 골랐다면 그 부분만 오려내고 나머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 방법을 생활 속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하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욱 좁혀져서 더 쉽고 빠르게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게 소유할수록 우리가 쓰는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물건은 많을수록 제 값어치를 잃어버리는데 이는 물건이 많은 탓에 사용 빈도가 낮아져 물건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 결국 득보다는 실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합니다. 똑같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명확한 형태로 증명하려는 순간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나오는 무상은 일상을 말하고 행하는 방식에 있어 물 흐르듯 가볍고 투명한 미학을 의미합니다. 이 무상의 개념은 모든 찰나의 확실성은 변하고 사라지며 우리가 열심히 쓰는 물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무상이란 지나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법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려 애쓰지 않고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멋지게 돈을 쓸 줄 알고 가진 것을 자신의 취향대로 잘 쓸 줄 알면 얼마든지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건을 비우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를 벗어나야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짐들, 소중히 쌓아둔 추억의 물건들, 이 모든 과거의 유물이야말로 현재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과거의 기억들을 지우지 못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갖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세계에서도 추억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며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을 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려면 더 유연하고 명확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집부터 자신의 마음과 삶까지 근본적으로 깨끗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초연해지는 것은 그것과 얽힌 관계까지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해줍니다. 또한 인간관계 역시 약간의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어 스스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당신의 곁에 머물러 할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 혹은 사건에 집착하면 할수록 도리어 그것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관계든 그 끝이 다가왔다고 느껴지면 잘 끝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관계가 가져다 주었던 좋은 점들에 감사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간소한 삶보다 사실 무언가를 과하게 소유하는 삶이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힘든 삶을 선택하고서는 늘 고통받고 투덜댑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감정은 변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간소한 삶을 선택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이상 질투를 느끼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자신은 그와 다른 종류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소유하도록 내버려두고 참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소소한 것들로 은밀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강한 무료, 질투,
탐욕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은밀하게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탕요스러운 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입니다. 이루지 못한 탕요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종양을 만들어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쓰느라 대개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인간관계에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비움은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더 든든히 세워 나아가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소비사회가 늘 사라고 부추기는 그 수많은 물건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배워나가야 하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가행은 우리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본질적인 차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쌓아둔 물건은 어느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나 낭만과 여유, 자연스러움을 앗아가 버립니다. 즉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고만 들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랑조차도 늘 소유하려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을 바라며 세상으로부터 헛된 기대를 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랑이나 물건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 애쓰다 정작 우리 스스로를 잃고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행된 것들을 치워보십시오.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독립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